미래와 공감하며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입학멘토단 슈가멘토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저는 2022학년도 바로민재 전형으로 합격하여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하여 합격사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슈가멘토 활동뿐만 아니라 학과 학생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재학 중인 정보보호학과를 소개해드린 후에 2023학년도부터는 바로민재 면접전형과 바로민재 서류전형으로 나누어지므로 두 전형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해온 과정과 생활기록부 관리 조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학과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로 입학 후 컴퓨터공학 기초부터 정보보호 기술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학과 관련 활동으로는 소학회, 4년 10학기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룹뿐만 아니라 정보보호학과 학우들을 위한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과 커리큘럼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자면 컴퓨터 및 정보보호 개론 수업으로 컴퓨터 공학 및 정보보안 개론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 코드 기초, 침입 탐지와 차단 시스템 등의 수업으로 정보보호 기술을 습득합니다. 이후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3학기 동안 진행되는 종단형 PBL 과목으로 그룹 프로젝트 및 실습 과정을 거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과정을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T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크게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정보보호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정보보호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최종적인 진로를 정보보호 분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진로를 설정하기까지에 제가 여학생이다 보니 IT에 대한 관심만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맞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저는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동아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아리 인원이 적어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탐구 활동 과정에서 한계를 경험하는 등의 어려움에도 스스로 진로에 대한 꾸준한 탐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활동한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의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활동입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들의 공동 교육 과정으로 진행했던 정보과학 수업을 수강하여 데이터 분석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업을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엑셀로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져 정보보호 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프로젝트에서 저는 통계 자료 내용 중 실생활 보안을 위한 사물 인터넷 제품과 관련된 자료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사물 인터넷 기반 보안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책 시행 시에 보안 서비스를 대중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데이터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되는 간단한 파이썬 문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으로 확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활동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보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내 소프트웨어를 학습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두이노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을 학습하고 엔트리를 통한 인공지능 실습을 한 뒤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개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실력이 부족해 프로그램 구현에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사 스크랩 활동을 통해 관심 있는 이슈를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를 학습해보고 싶어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학습한 결과 프로그램 작동 방식에 대해 직접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기사 스크랩 활동을 바탕으로 제가 과목별 습득과 관련하여 탐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어 수업 시간에 개인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한일 양국의 IT 정책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 차이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보다 로봇 기술이 발전한 일본이 로봇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탐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현재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IT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과학2 수업 시간에 우리 은하와 우주의 구조에 대해 학습하며 인공위성 혹은 로켓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나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3D 프린팅 우주 정착지 챌린지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3D 프린팅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매체 시간에서 진로 뉴스를 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알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됨에 따라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기술의 변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진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분들이 있다면 꾸준한 기사 스크랩 활동을 통해 소재를 찾고 탐구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활동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1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생 선배와의 만남 이후 정보보호학과에 대해 알고 정보보안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사 스크랩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관심이 많지 않아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탐구를 진행한 결과 간단한 방식으로도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고 교내 학생들이 이 예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캠페인은 학급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 SNS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예방법 실천을 인증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정보보호 분야를 진로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수학 과목에서 정보보안 시 자주 사용되는 암호 체계인 RSA 암호 체계와 동형 암호에 대한 탐구를 하며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부분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인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과정에서 제 고민처럼 여자고등학교 특성상 공학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진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기사 스크랩을 통한 탐구를 진행하거나 캠페인 진행,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 진행하는 등 전공 관련 학습을 꾸준히 하였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는 개개인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뤄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였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혼자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활동이 아니어도 제가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꾸준한 기사 스크랩 활동을 통해 IT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파악하고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그 기사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대학 입학 후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전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은 모두 대학 입학 후 처음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지원 시 성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여대 환산 기준 평균 4등급 정도였지만 생활기록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비교과에서 진행한 활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기사 스크랩을 하면서 IT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과학 과목에서 기상예보, AI가 예측을 넘어 보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상예보 보좌관인 알파웨더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도전하면서 정말 내가 IT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과 관련하여 IT 분야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때 매우 흥미로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확신을 더해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과정과 몇 가지 조언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정보보호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희망 진로에 대한 꾸준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며 학교 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시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며 이상 합격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